안녕하세요. 이 팀장입니다. 오늘은 여자대학교 중 여학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대학이자 2026학년도 전형 구성에 있어 꽤 많은 변화를 일으킨 이화여자대학교의 2025학년도 수시 입결에 대해 분석하고자 합니다. 이화여자대학교에서 2026학년도에 많은 변화를 일으킨 만큼 오늘 콘텐츠는 이 팀장이 제작한 2025학년도 입결 분석 콘텐츠 중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자세하게 2025학년도 입결 분석 및 2026학년도 전형 구성에 대한 설명을 포함하였으니 이화여자대학교를 지망하시는 학생 및 학부모님들께서는 오늘 이 콘텐츠를 꼼꼼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화여자대학교의 2026학년도 2025학년도 수시 전형계획 분석 콘텐츠, 그리고 2026학년도 2025학년도 2024학년도 학정 수시 모집 요강 기반 전형 변화 비교 자료입니다. 올해 이화여자대학교 전형들에는 꽤 많은 변화들이 생겼습니다. 학생부 교과 고교 추천 전형도 기존의 면접을 폐지하고 교과 100%의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전형 방법을 변경하였으며, 면접형 학생부 종합 전형인 학생부 종합 미래인재 면접형 전형이 신설되었습니다. 기존까지는 다른 대학과 전형 구성을 다르게 가져가면서 비교적 독특한 포지션을 취하고 있었는데 2026학년도부터는 다른 대학들과 전형 구성을 비슷하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다른 대학과 병행 지원 전략을 짜기가 보다 수월해졌다고도 할 수 있고, 특히나 학생부 종합 미래인재 면접형 전형은 1단계 선발 배수가 5배수에다 수능 최저 학력 기준까지 없으니 이화여자대학교 지원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 중 기존이었다면 학생부 교과 전형은 내신이 부족한 것 같아 부담스러워서 지원하지 못했을 학생들이나 학생부 종합 전형을 쓰고 싶기는 한데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너무 부담스러워서 지원하지 못했을 학생들 등 새로운 유형의 지원군들이 여러모로 많이 몰려들 것이 예상됩니다. 다음은 이화여자대학교 2026학년도 수시 모집 요강 속 주요 변경사항 공지 부분입니다. 말씀해드렸다시피 학생부 교과 고교 추천 전형이 전형 방법이 개편되었고 학생부 종합 미래인재 면접형 전형이 신설된 사항이 있습니다. 학생부 종합 미래인재 서류형 전형과 학생부 종합 미래인재 면접형 전형이 분리가 되었으니 각 전형이 학생부 종합 전형 평가 요소에 대해서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활동의 우수성 및 발전 가능성이라는 다른 대학과는 살짝 다른 지표를 활용하고 있기는 한데, 세부 설명을 읽어보시면 학교 활동의 우수성 평가 요소는 학교 활동의 적극성 및 진로 역량을 평가하는 지표이며, 발전 가능성 평가 요소는 말 그대로 발전할 가능성을 보는 성장 잠재력 및 일반적인 다른 대학에서 평가하는 공동체 역량이 섞인 지표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느 면접형 서류형 학생부 종합 전형을 분리해둔 대학들이 운영 방식이 그러하듯 이화여자대학교에서도 면접형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는 진로 역량을 가장 중요하게 평가하며 서류형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는 비교적 학업 역량을 더 많이 본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류 평가 요소만 놓고 생각해 보았을 때 내신 성적은 준수하나 학과 적합성이 뚜렷한 정도까지는 아니고 포괄적인 계열 적합성을 가지고 있어 진로 역량이 살짝 아쉬운 경우라면 학교 활동을 성실히 해낸 비교과에 더해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통해 학생부 종합 미래인재 서류형 전형에 도전하실 수 있겠습니다. 서류형 학생부 종합 전형이라는 특징까지 함께 고려했을 때는 주로 이화여자대학교를 안전카드로 쓸만한 서성한 라인 학생부 종합 전형 지원자들이 학생부 종합 미래인재 서류형 전형을 고려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전이었다면 학생부 종합 전형 안전카드 지원을 하는데 수능 최저 학력 기준에 대한 부담까지 느껴야 하냐 하는 마음으로 지원을 하지 않는 수험생들도 몇 있었는데 2025학년도부터는 한양대학교에서 학생부 종합 전형을 셋으로 나누어 버리면서 특별히 한양대학교 학생부 종합 추천형 전형 지원군들이 어차피 한양대학교 학생부 종합 추천형 전형 수능 최저 학력 기준 3합치를 맞추는 김에 이화여자대학교 학생부 종합 미래인재 서류형 전형 안전카드도 같이 써봐야겠다 하는 식으로 해당 전형들에 유입이 되었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편으로 2026학년도 신설된 학생부 종합 미래인재 면접형 전형은 일단 발전 가능성보다는 학교 활동의 우수성, 즉 러프하게 보면 진로 역량을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학과 적합성을 철저하게 만족하셔야겠습니다. 2026학년도를 기준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수시 모집 전형 중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적용하지 않은 유일한 전형인 만큼 이화여자대학교에 지원하고 싶은데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싫은 수험생들이라면 안정 지원에서부터 상향 지원까지 모두 해당 전형으로 몰려올 것이 예상됩니다. 원래도 어떤 대학이든 면접형 학생부 종합 전형에 지원하는 학생들이 마음가짐은 면접으로 판을 뒤집는 것인 경우가 많은데, 올해 이화여자대학교 학생부 종합 미래인재 면접형 전형 신설은 면접형 학생부 종합 전형을 메인 무기로 삼는 수험생들이 구미를 완전히 당기겠죠. 2025학년도까지 유일한 면접 전형이었던 학생부 교과 고교 추천 전형에서 면접으로 1단계 결과를 뒤엎는 학생들이 생각보다 많다고 입학처에서 꾸준히 강조를 해오곤 했는데, 애초에 면접형 학생부 종합 전형이 생겨버렸으니 올해 학생부 종합 미래인재 면접형 전형에 지원하실 수험생들께서는 면접에 사활을 걸고 준비하셔야 한다고 당부해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이 팀장이 이화여자대학교의 3개년 확정 수시 모집 요강을 토대로 모집 단위별 모집 인원을 정리한 자료이며, 붉은색은 해당 연도에 모집 인원이 배정되지 않은 모집 단위를 의미합니다. 올해 학생부 종합 미래인재 면접형 전형 신설 인원을 확보하기 위해 기존 학생부 교과 고교 추천 전형 및 학생부 종합 미래인재 서류형 전형이 인원이 차출된 모습입니다. 세부 모집 단위별 선발 인원을 살펴보았을
때 전반적으로 두 전형에서 모두 모집 인원이 줄어들거나 그대로인 모습이며, 특히나 학생부 종합 미래인재 서류형 전형의 경우 경영학과는 6명, 인공지능 데이터 사이언스 학부는 무려 11명의 인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의예과의 경우에는 학생부 종합 미래인재 서류형 전형으로 총 18명의 인원을 선발하다 2026학년도부터는 해당 인원을 서류형, 면접형 전형으로 반씩 나누어 9명씩 선발하니 메디컬 지망 수험생들께서는 이 또한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콘텐츠는 이화여자대학교 입학처 공식 입결 자료 및 대학 어디가 공식 입결 자료 모두를 토대로 제작되었습니다. 이화여자대학교는 올해 웬일로 3개년 입결 파일을 공지로 올려두었으니 이화여자대학교 입학처에서 3개년 입결도 확인해보시면 좋겠습니다. 파일의 첫 페이지에도 나와 있듯 이화여자대학교 입학처와 대학 어디가 공식 입결 자료의 기준은 동일하며 반영교과인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교과의 성적을 계산한 데이터라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가장 먼저 학생부 교과 고교 추천 전형이 3개년 변화 비교 자료 및 해당 전형이 2025학년도 입결 자료입니다. 2025학년도 입결 자료 중 두 번째로 색이 칠해져 있는 자료의 경우 최종 등록자 70% 내신컷 성적이 높은 모집 단위 순서대로 모집 단위를 정렬한 자료이며, 인문계열은 노란색, 자연계열은 파란색으로 표기하였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아무래도 어떤 모집 단위 입결이 높은지 또는 어떤 모집 단위에서 그나마 1등급 후반의 합격자들도 발생했는지 등을 직관적으로 살펴보기 좋은 자료일 것 같아서 오늘 이화여자대학교 2025학년도 입결 분석 콘텐츠 이후로는 해당 자료까지 꾸준히 첨부하고자 하니 학생 및 학부모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초등교육과 중에서 최고의 선호도를 자랑하는 이화여자대학교 초등교육과가 입결 최상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인문계열에서는 초등교육과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사범대학 전공들이 입결에서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화여자대학교 사범대학의 선호도가 높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연계열에서 여학생들의 경우 과학탐구 중 화학 및 생명과학을 선호하는 경향성이 있기 때문에 2025학년도에는 화공신소재공학과와 생명과학과의 입결이 가장 높은 모습입니다. 자연계열과 인문계열에서 최초 합격자 평균 내신 성적은 그리 차이나지 않고 거의 비슷하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인문계열은 충원율이 자연계열에 비해 높게 잡히기 때문에 실제 최종 등록자들이 내신은 자연계열에서 조금 더 높은 편입니다. 최초 합격자들의 평균 내신에서 최종 등록자들이 평균 내신 성적을 뺀 지표 4 값을 보면 이를 확인할 수 있는데, 지표 4의 값이 가장 작은, 즉 최초 합격자의 평균 내신 성적이 최종 등록자들이 평균 내신 성적보다 높아 내신이 높은 최초 합격자들이 많이 이탈했다고 해석할 수 있는 모집 단위들이 거의 다 인문계열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자면, 인문계열 여학생들이 이화여자대학교를 함께 합격하고 난 뒤에 빠져나갈 구석이 많기 때문이라고 설명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상위권 학생들이 안전카드로 이화여자대학교를 쓸 확률이 자연계열에서보다 인문계열에서 더 높기 때문입니다. 이화여자대학교는 여자대학교 특성상 자연계열보다 인문계열이 선호도가 더 높은 편이라 조금 직설적으로 말씀해 드리자면, 똑같은 이화여자대학교 모집 단위여도 문과 쪽은 이화여자대학교 정도면 가지의 느낌이라면 이과 쪽은 이화여자대학교면 좀 아쉬운데 종합대학교 공과대학이 더 낫나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즉 그래서 오히려 이화여자대학교 자연계열 모집 단위에 지원한 학생이라면 적당히 붙으면 갈 안정해서 하얀 카드라서 썼다기보다는 정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어서 좋다는 이화여자대학교 학생부 교과 고교 추천 전형이 전형 특성에 의한 매력이든 이화여자대학교 공과대학 라인이 괜찮다고 느껴서든 실제로 이화여자대학교 자연계열 모집 단위의 매력을 느껴서 쓰는 학생들이 많고, 이에 따라 합격 시 등록 확률이 비교적 더 높은 것입니다. 인문계열은 이화여자대학교 정도면 적당히 괜찮다고 안정 지원 카드를 썼던 인문계열 학생들이 이쪽 라인으로 많이 빠져나가서 이런 상황이 발생한 것이고요. 어느 정도 이런 경향성이 있는 것이 맞기는 하지만 또 엄청 유의미하게 양 계열이 내신이 차이나는 정도까지는 아니라는 점을 말씀해드리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2026학년도에는 이화여자대학교 학생부 교과 고교 추천 전형이 교과 100%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는 다른 대학과 비슷한 방식으로 전형 방식을 전환했습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이하보로 경희대학교 학생부 교과 지역균형 전형과 똑같은 수준인데, 이화여자대학교에 지원하는 학생이 보통 중경의식 라인을 고려한다는 것과 함께 생각했을 때 학생부 교과 전형들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중앙대학교 3합7, 경희대학교 2합5, 한국외국어대학교 2합4, 서울시립대학교 3합8로 비슷한 라인 중에서도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낮은 수준이라 수능 최저학력 기준에 기대를 걸고 상향 지원을 하는 학생들보다는 중경외시 또는 그 위 라인의 카드를 쓰는 여학생들이 선택할 무난한 안정 지원 카드의 역할을 할 것이 전망됩니다. 이에 따라 일단 최초 합격 라인은 기존과 비슷하거나 살짝 더 높은 1등급 초중반에서 잡힐 것이 예상되며, 이전에는 면접 신화로 꽤 낮은 내신을 가진 학생이 합격하는 사례도 간혹 발생했지만 올해는 다소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도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다가 생겨난 건데 입결 방어 효과가 있는 거 아닌가 하고 생각하실 수 있기는 한데, 경희대학교 학생부 교과 지역균형 전형의 입결 자료를 보시면 실제로 수능 최저학력 기준 충족률이 낮지 않기도 하고, 지원자 및 합격자들이 학생부 교과 성적 분포 자료를 보시면 지원자 중 앞쪽 내신을 가진 학생들이 거의 합격하고 있기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맞추지 못해 떨어지는 상위권 내신 학생들이 거의 없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또 이처럼 충원 합격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다가 전형
방식이 이렇게 확확 바뀌어서 학생들이 갈팡질팡하는 타이밍을 잘 노린다면 의외의 상향 카드가 가능할지도 모르기는 하니 이러한 가능성도 염두에 두시는 것도 괜찮은데 다소 도전적인 방향성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인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해당 전형이 2개년 입결 비교 자료입니다. 전반적으로 2025학년도 입결이 2024학년도에 비해 높아진 모습인데 이는 전형 구성이 변화로 인해 그렇습니다. 2025학년도에 들어 이화여자대학교에서는 학생부 교과 고교 추천 전형이 전형 방식을 교과 80% 면접 20%의 일괄합산 전형에서 1단계는 교과 100%로 5배수의 인원을 선발하고 2단계는 1단계 성적 80%의 면접 20%를 보는 단계형 전형으로 전환한 바 있습니다. 5배수라는 넓은 1단계 선발 배수를 가지고 있고 몇 모집 단위에서는 지원 인원이 5배수보다 적어서 전원이 면접을 보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했기는 하지만 그래도 일단 내신으로 한 번 거르고 면접을 보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내신으로 한 번 1단계에서 필터를 한 다음에 면접을 보는 전형 방식으로 인해 이전이었다면 전체 학생들이 면접 기회를 얻으니 면접을 기막히게 봐서 추가 합격이라도 노려봐야겠다고 생각했던 지원군들이 빠져나가서 지원군 성적 자체도 높아졌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원군이 성적 자체가 높아졌든 1단계를 통과한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면접을 진행해서 합격자를 뽑았든 간에 이러한 요소들이 작용하여 2025학년도에는 입결이 더 높아진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말씀해드렸듯 올해는 전형 성격 자체가 달라진지라 입결은 비슷할 수 있어도 지원군들이 성격은 달라질 것이라는 점을 짚어드립니다. 두 번째는 학생부 종합 미래인재 서류형 전형이 3개년 변화 비교 자료 그리고 해당 전형이 2025학년도 입결 자료 및 계열별 단과대학별 최종 합격자들의 학생부 교과 성적 분포 자료입니다. 이화여자대학교 입학처 측에서 입학 설명회 영상을 통해 해당 자료를 공개한 만큼 오늘 콘텐츠에서도 자료를 첨부하였으며 해당 자료의 경우 최종 등록자들이 아니라 다른 학교로 이탈한 최초 합격자들이 성적까지 포함한 최초 합격자와 추가 합격자를 더한 전체 학생들이 성적 분포 자료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예과 약학부 신입생을 학생부 교과 고교 추천 전형으로는 모집하지 않는지라 학생부 종합 미래인재 서류형 전형에서는 자연히 의예과 약학부의 입결이 가장 높습니다. 2025학년도에는 의예과에서 최초 합격자들이 평균 내신 성적보다 최종 등록자들이 평균 내신 성적이 높은 모습인데 이는 이과대학 전체 합격자들이 내신 분포를 보시면 존재하는 2등급 대 내신을 가진 학생들이 타 대학으로 이탈해서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약학대학은 1.5등급에서 내신 컷이 잘리고 있고요. 의예과와 약학부는 너무 아웃라이어이기 때문에 두 모집 단위 입결을 제외하고 살펴보아도 전반적으로 자연계열의 입결이 인문계열에서보다 높습니다. 이는 단과대학별 입결 자료를 살펴보면 알 수 있는데 자연계열에서보다 인문계열에서 비일반 고등학교 학생들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앞서 학생부 교과 고교 추천 전형에서 말씀해드렸듯 인문계열의 저희 이화여자대학교 모집단이 선호도가 더 높아서 그러한 측면도 있지만 애초에 학생부 종합 미래인재 서류형 전형이 전형 특성상 자연계열 비일반 고등학교 학생들이 유입되기가 까다로운 구조였기 때문입니다. 보통 과학고등학교 학생들을 중심으로 한 자연계열 비일반 고등학교 학생들의 경우 서류를 철저히 관리해둔 다음 서류에 대한 강점을 기반으로 과학기술원 등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는 학생부 종합 전형을 메인으로 준비 및 지원을 하곤 합니다. 그런데 학생부 종합 미래인재 서류형 전형의 경우 이하 모라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에 수능에 별다른 뜻이 없는 학생들에게는 부담스러울 수 있겠죠. 애초에 메디컬이 아닌 이상 굳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준비할 필요도 없는데 과학고등학교 학생들은 이과대학 및 메디컬에 지원하기도 어려운 상황인지라 애초에 다른 대학으로 카드를 돌려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숙명여자대학교보다도 과학고등학교 및 비일반 고등학교 학생들의 비율이 적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학생부 종합 미래인재 면접형 전형이 신설로 인해 학생부 종합 미래인재 면접형 전형에 비일반 고등학교 학생들이 유입될 수 있겠습니다. 특히나 자연계열에서는 눈에 띄게 학생부 종합 미래인재 면접형 전형에 비일반 고등학교 학생들이 유입될 것이 전망됩니다. 말씀해드렸듯 자연계열 비일반 고등학교 학생들이 메인 전략인 면접형 학생부 종합 전형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인문계열 비일반 고등학교 학생들의 경우 그래도 수능 공부를 하는 비율이 꽤 되어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있는 전형들을 쓰는 학생들이 줄곧 있는 편이고 인문계열 및 국제계열 전공들이 선호도가 높기 때문에 기존 학생부 종합 미래인재 서류형 전형에도 비일반 고등학교 학생들이 어느 정도 있었습니다. 거기에 더해 기존이 학생부 종합 미래인재 전형을 그대로 이어받은 학생부 종합 미래인재 서류형 전형의 경우 인문계열 3합 6 자연계열 2합5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고 있었으나 2026학년도부터는 인문계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2합5로 완화되어 수능 최저학력 기준 부담도 덜해져서 서류가 뛰어나고 2합5 정도는 맞출 자신이 있는 비일반 고등학교 학생들이 추가 유입해 일반 고등학교 기준 입결 상승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기존에는 3합 6이라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만만한 수준이 아니다 보니 그래도 수능 최저학력 기준 충족을 노리고 상향 지원에 대한 기대를 걸어볼 수 있었는데 올해는 2합5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니 그 효과가 덜해질 수 있겠습니다. 앞선 학생부 교과 고교 추천 전형과 똑같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는데 중경외시 라인에 지원하는 수험생들의 경우 상위권 학생일수록 더더욱 2합5 정도는 무난무난하게 맞추는 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는 인문계열 학생부 종합 전형이라는 것이 서성한 아래쪽 라인부터는 흔치 않기 때문에
때문에 수능 최저학력 기준에 부담을 느끼고 이탈하는 수험생들이 아예 없지는 않을 것입니다. 자연계열에서와 마찬가지로 인문계열에서도 일반 고등학교 학생들이든 비일반 고등학교 학생들이든 전공 적합성의 강점을 가지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는 면접형 학생부 종합 전형을 메인으로 노리는 학생들이 학생부 종합 미래인재 면접형 전형에 유입될 것이라는 점도 주의하시고요. 다음은 해당 전형이 2개년 입결 비교 자료입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이기도 하고 엄청나게 눈에 띄는 특징이 있는 모집 단위는 없습니다. 사범대학에서 인문계열 모집 단위들이 입결이 국어교육과는 내려가고 사회과 교육과 사회교육 전공이 입결이 높아지기는 했는데 원래 사범대학의 경우 인기가 높은 전공인지라 1등급 때 후반 내신으로 올라온 것이 이례적인 사태는 아닙니다. 기존과 비슷하게 1등급 중후반 또는 후반이 내신을 가진 학생들이 전공 적합성을 잘 맞추면 지원하실 수 있는 모집 단위라는 점에는 달라지는 것이 없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2025학년도와 2024학년도 입결을 비교했을 때 그렇게 큰 특징이 없는 만큼 2026학년도의 입결에 대한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는 학생부 종합 미래인재 서류형 전형이 이화여자대학교 학생부 종합 전형 중 유일한 선택지여서 안정지원에서 상향 지원을 하는 학생들 모두가 학생부 종합 미래인재 서류형 전형으로 몰려들었지만 2026학년도를 기준으로 학생부 종합 미래인재 서류형 전형 및 학생부 종합 미래인재 면접형 전형 두 가지 선택지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화여자대학교에 안정 지원을 할 학생들은 보통 학생부 종합 미래인재 서류형 전형을, 상향 지원을 도전하고자 하는 학생들은 학생부 종합 미래인재 면접형 전형을 선택할 것이 예상됩니다. 이처럼 비교적 아래쪽 내신을 가진 학생들이 이탈하고 또한 학생부 종합 미래인재 서류형 전형에서 인문계열 수능 최저학력 기준도 완화되었기 때문에 일반 고등학교 내신을 기준으로는 2026학년도에 학생부 종합 미래인재 서류형 전형 내신 컷이 올라갈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학생부 종합 미래인재 면접형 전형을 실시하지 않는 모집 단위에서는 해당하는 바가 없으니 여러분이 관심이 있으신 모집 단위에서 학생부 종합 미래인재 면접형 전형을 실시하는지 꼭 체크하시고 여전히 학생부 종합 미래인재 서류형 전형이 규모가 더 큰 모집 단위가 더 많기 때문에 반드시 이러한 양상이 뚜렷하지는 않을 수 있다는 점도 알려드립니다. 2026학년도에 이화여자대학교에서는 이것저것 변화 사항이 많이 생긴 만큼 기존 입결도 입결이지만 2026학년도의 전형 구성 변화가 이화여자대학교 각 전형이 지원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도 중점적으로 생각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콘텐츠가 이화여자대학교를 지망하시는 학생 및 학부모님들께 꼭 많은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이 팀장이 오늘 정말 여러모로 많이 설명을 해드린 만큼 오늘 이 콘텐츠를 잘 활용하셔서 이화여자대학교 입시에서 승산을 거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